자, 이렇게 한번 입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3천 명대를 돌파하면서 어머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서 다시 2천 명대 초반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는 진단키트나 언택트주 관련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요. 우리가 확진자가 다시금 줄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70%가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와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됩니다.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지금 당장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컨택트주들 아닌가요? 컨택트주들. 그렇죠. 근데 컨택트주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순환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순환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백신 여건 나온다 그랬을 때 백신 여건 관련주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죠, 우리? 뭐가 움직였죠? 바로 여행 섹터가 움직였죠. 항공사, 그렇죠. 강하게 여행사, 움직였죠. 이런 쪽 네. 움직였죠. 그리고 그거 움직이고 뭐가 움직였죠? 카지노 움직였고, 그렇죠.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순환을 돌아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 3천 명대가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종목도 없어요. 어떤 기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적자를 메꾸려면 아주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매출이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적자폭을 메꾸는데 급급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뭘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다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아, 사람들 다 여행 가겠구나. 여행사에 다 몰릴 것이고. 그리고 다 뭐예요? 비행기 타겠구나. 비행기, 항공주에 다 몰릴 것이고. 콘서트 가겠구나. 이제 막 공연 보러 다니겠구나. 네. 그럼 공연주에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연 엔터주들을 이렇게 볼 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엔터주도 조금씩 움직여줬죠. 네, 하이브도 오늘 좀 장중에 맞아요. 4%까지 오르기도 네.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YG라든가 네. SM이라든가 조금씩 움직여줬고요. 지금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또 이제 엔터주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과연 어디서부터 순환이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저도 예측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자, 이거는 좀 그 꿀팁이에요. 꿀팁이요? 네, 꿀팁이에요.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투자를 할 때는 선침해를 할 것 같으면은 주도주를 선침해를 해야 되고요. 내가 따라가는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은 네. 주도주, 대장주가 아니라 네. 그 뒤에 따라오는 열등 대장주를 따라가야 돼요. 이 부대장주, 이대장주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선침해 전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주도주로. 주도주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거냐?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에서 주도주 하나 딱 가져가고요. 여행주에서 주도주 하나 가져가고요. 엔터주에서 주도주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이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해도 우리의 비중은 여유로울 수 있단 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도주도 어렵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되게 어렵죠, 찾기가. 근데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나만 네. 알려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항공주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항공주를 예를 들자면은 네. 뭐 어떤 거일 제가 것 생각나는 같아요? 거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인데. 다 대한항공일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한항공은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재미는 좀 덜해요. 근데 그쵸. 아시아나항공은 좀 주가 급등락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둘 중에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 제가 딱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 제주항공이요? 네, 뜬금없죠. 네. 제주항공이 갑자기 왜? 그죠? 제주항공? 네, 그렇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순환을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것도 순환이 마찬가지. 대한항공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많이 급등락 보였어요, 안 그렇죠. 보였어요? 많이 보였죠. 지금 아시아나항공 차트 볼까요? 아시아나 네. 항공 차트를 보면요. 지금 보세요. 이 거래정지 잠깐 여기 이때 있다가 풀리자마자 지금 어떻게 돼요? 이만큼씩이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게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아니에요. 이전보다는 아니고요. 예, 이때 최고가를 찍었던 게 33,000원대인데 아.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음봉 윗골이 엄청 길게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고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고가가 생긴 거죠. 네. 그럼 지금 보시면은 29,000원대까지 지금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주 단기간 안에 한 60% 이상 70% 가까이 그러니까 그 등락률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이런 뭐 위드 코로나의 이슈에도 크게 반응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미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주항공은 지금 이제 그때 감자 그것 때문에 잠깐 이 거래 정지가 돼 있었는데 풀리자마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반응을 있죠. 보이네요.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차트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심지어 저번에 이제 대한항공 이슈 있을 때 네. 대한항공 올라갈 동안 얘는 구경만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되게 좀 아쉬운 안타까운 네. 친구인데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작년 그리고 올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급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추세를 만들어갔던 게 여기인데 이 추세에서 뭘 만들어냈냐면은 변곡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배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 기준을 찍고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여기가 끝이 아니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친구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말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행주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터주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공략할 주도주 있거든요.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팍스 경제 TV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아예 막 대놓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제주항공 공략을 해봐라. 이렇게 잘 알려주기 네.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한 몇 주 전에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이미 들어오셨던 분들은 선침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선침해가 돼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듣고 싶으면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항공주 말고 여행주와 엔터주, 여행주 엔터주. 여기에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 꼭 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을 우리 생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요. 노란톡에 시청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은 이미 이 종목이 나갔다고 합니다. 선취매된 종목이지만 만약에 신규로 매수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전략을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또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네요. 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내용 부분에다가 홍주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가 약 5초 뒤에 실시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카메라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여행과 엔터주 관련해서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선취매 가능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홍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홍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주린이 분들은 들어오신다면 주식 기초 교육부터 탄탄하게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동영상 강의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9월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면 전어를 먹는 게 아니라 배당주의 적기라는 주식시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주린이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배당주 투자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단은 우리 주식 시장에는요, 네. 되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서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우리 투자의 매수가에 대한 이 전략과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괴리를 따져보면서 어떠한 그런 고도화된 전략을 잡고 배당금을 노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배당주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가와의 괴리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주를 준다 그래서 고가에 내가 샀어요. 고점에서.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배당금은 나오긴 나오겠죠. 네. 근데 과연 떨어진 주가만큼의 배당금이
배당금을 주는 게 떨어진 주가만큼을 회복을 해주고도 더 되는 배당금인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공략할 때 단순히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보다도 배당금도 받지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금을 주는 시즌이 이제 배당주 시즌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 지금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근데 되게 안정적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당주만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튜브랑 뭐 이런 뭐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불분명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가짜 찌라시라고 하죠. 좀 이런 이슈몰이하기 좋은. 네, 너무 이제 그런 이슈몰이 하려고 음. 자극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배당주 돌아오니까 또 이제 나는 배당주로 연 뭐 몇천만 원씩 번다 뭐 등의 그런 막 글들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몇천만 원을 배당주로 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말이 몇백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 몇십억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배당주로는 부자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배당주의 배당률이 네. 높다고 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어, 좀 보셨던 것 중에 가장 높았던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8% 이상만 되면 높지 않을까요? 네, 8% 이상만 되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대부분 한 5%, 네. 3% 이렇게 뭐 주거나 아니면은 한 음. 7%대? 예, 이런 거는 7%대는 좀 있어요. 그래도 네. 한 6.5%대 이런 건 있는데 8% 넘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8%를 주는 배당주를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억을 투자했다 치면은 8%면은 8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네. 1년 동안. 근데 그 10억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이 주식이 주가가 3만 원이에요. 그 3만 원을 내가 1년 뒤에 배당금 8% 먹으려고 10억을 태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1년 동안 묶여 있잖아. 그 3만 원에 그렇죠. 투자를 했어요. 그 8천만 원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갑자기 1년 뒤에 주가가 2만 2천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한 것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거 잘 없는 일이긴 한데 만에 네.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배당락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배당락이요? 그런 건 어떤 들어보셨죠? 거죠? 이제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아, 기업의 적자가 그렇죠. 나서. 기업이 적자가 났던 어느 경영 악화가 왔던 아니면은 신규 투자 시설에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 배당락을 걸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는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했는데 배당락이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금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배당락이 걸린 기업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좀 보복적으로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기업들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기업들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네. 주긴 주겠죠. 네. 근데 뭐 작년에 못 준 거 올해 더 준다 이거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런 거는 기대 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여러분 배당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다만 배당주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네. 아 내가 잊고 있다가 계좌에 그냥 은연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돈이 그냥 은연중에 들어오니까 와 되게 선물 받은 기분 그런 기분이고 조금 이제 내가 적금 이자보다는 나으니까 네.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물론 지금 주제가 배당주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네. 저는 배당주 추천 안 드리고 적금주 추천드려요. 적금주. 적금주요? 네, 적금주를 추천드립니다. 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배당주는 그냥 배당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주가까지 동반 상승을 해주면 너무나도 나이스한 거고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하는 거는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금주는 달라요. 적금주는 뭐냐면은 네. 적금이 뭐예요? 차곡차곡 매달 이렇게 그쵸. 하나씩 적금 좀 혹시 종목을 사는 건가요? 적금 두셨어요? 네네네. 넣어봤죠. 네. 그 매월 돈 넣잖아요. 그쵸. 매월 사는 거예요. 어떤 아. 종목을 적금을 들만한 아주 스페셜한 저평가 우량주들을. 네. 성장 가치도 좀 있고. 그렇죠. 제가 이 투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적금 드세요. 내가 돈이라는 거는요. 축적해가는 돈이 있고요. 축적이 된 돈이 있습니다. 축적이 된 돈은 뭐에다 써야 돼요? 복리를 활용하는 데 써야 돼요. 축적이 된 돈은.
그럼 아직까지 축적이 안 된 축적을 예정한 돈은 어디다 써야 돼요? 모아가는 데 써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평가 우량주는 우리 시장에서 사실상 찾으려면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평가 우량주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산다고 해서 내가 당장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되게 장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한,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기대 수익률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조금 길게 봐야 돼요. 우리 이제 뭐,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0년 투자하세요. 20년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축적한 돈인데 그걸 20년 투자하고 10년 투자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미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뭘 했던 이렇게 모아둔 돈은 계속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하지만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 저는 이런 거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복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중장기 관점 혹은 스윙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축적해 나갈 돈, 축적하고 싶은 돈들은 내가 근로소득에서 매월 얼마씩 뭘 투자한다? 저평가 우량주를 투자하는 거예요. 저평가 우량주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신팩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거 항상 나와서 이야기를 드려요. 이거 지금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이 종목이 제가 2018년 11월부터 저희 수강생 회원들 있죠.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 회원분들한테 이거 그냥 매월 월급 받으면요. 계속 매월 사가세요 했던 돈이에요. 한 2년, 3년 적금된다 생각하시고요. 매월 그냥 내가 근로소득에 내가 적금을 3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30만 원씩 사세요. 50만 원 다 하신 분들 50만 원씩 사세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2년 뒤에 만기 때 만기 환급금 받아 가세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이 종목이 11월 제가 2018년 11월이라 그랬죠. 네. 요때부터요. 네. 아주 바닥권에서네요. 네, 아주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모아라 가라 그랬어요. 3,400원 밑으로. 네. 3,400원이 넘으면은 더 이상 사지 말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모아왔잖아요. 지금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300%가 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만기예요, 이제 만기. 제가 이거를 만기를 10,000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럼 만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네. 만기 10,000원이에요. 이제 10,000원 거의 다 됐죠. 네. 이게 지금 300% 넘었습니다. 오, 이게 시청자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실제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죠? 노란톡방 안에서 신팩으로 30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도 발굴할 수 있게끔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도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서 홍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장중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언제 매수를 하는지 매도하는지 그런 타이밍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989번 누르시고요. 내용 부분에 홍주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를 간단하게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수익률이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3,00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아주 따사로운 담비 같은 수익률을 맛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